Yeah! 안녕하십니까 할러님들, 강원국입니다. 네, 1월 첫 5거래일 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 시장 전망을 업그레이드를 해야겠죠. 이제 슬슬 방향성이 좀 나옵니다. 그쵸? 올해는 근데 그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직도 너무 엉클리하고 불투명합니다. 좋은 팩터와 나쁜 팩터가 공존하고 있어요. 자, 일단 좋은 팩터 먼저. 2024년 미국 시장 좋을 것 같다. 왜냐면 대통령 4년 차이고 재선을 원하는 바이든 대통령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파월을 압박하고 정부를 압박해가지고 미국 주시장을 부스팅할 것이다. 이거 한국 시장에도 분명히 무조건 좋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이 아저씨가 금리를 내린다. 그것도 한국 시장에 무조건 좋아요. 그리고 11월, 12월은 확실히 강한 모멘텀이 있었죠. 한국 주식시장이. 그리고 반도체가 아직 좋아 보인다. 요거는 제가 어젠가 엊그제 영상에 올렸죠. 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그럭저럭 좋아 보인가에 대해서요. 그쵸? 근데 부정적 팩터. 일단 짝수회. 두 번째 종선회. 세 번째 2024년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네 번째는 그 모멘텀이 1월에 약해졌고 첫 5거래일을 좀 버렸다. 패망이었다. 이 내용입니다. 근데 코스닥은 어떤가요? 하는데 코스닥은요. 1월 첫째 주에 올 확률이 90% 이상이기 때문에 코스닥은 1월 첫째 주 거래일의 수익률을 보는 거는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만 중요해요. 자, 근데 이제 올해는 어떤가? 이 보면은 이제 1월 첫 5거래일, 1월 첫 5거래일에 이제 수익이 난 게 24번이었어요. 1980년부터. 그 후에 20번은 연간 수익이 났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1990, 2002년, 2021년, 2018년 밖에 없었고, 이때 평균 21% 수익이 납니다. 1년 동안에. 오호. 자, 그런데, 제가 아시다시피 2024년은요, 마이너스 3.3%가 났습니다. 첫 5거래일에요. 그리고 첫 5거래일 수익이 마이너스일 경우에는 20번이었거든요. 그 중에 9번만 연간 수익이 났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최근에는 2015년부터 16, 19, 20까지 수익이 좀 났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인 흐름을 보시면은 1월 첫 5거래일이 별로인 경우에는 그 해가 전반적으로 안 좋았다라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고요. 20번을 보면은 연평균 수익이 0.67%밖에 안 돼요. 예금이 훨씬 더 나았다라는 겁니다. 최근 10번을 보면 6번은 그래도 수익이 났어요. 0507, 1516, 1920의 수익이 났는데, 근데 또 4번 이제 아주 울트라 같은 펀치가 있었죠. 2000년, 2008년, 2022년. 그래서 이 최근 10번의 평균 수익이 0.9%밖에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별로라는 거예요. 짝수회를 좀 복습을 해봅시다. 코스피의 경우 짝수회 수익률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짝수에 꾸준히 투자했으면 돈을 잃었다라는 것이 결론이고요. 홀수회는 굉장히 아름답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기준은 10월 31일이다. 왜냐면 우리는 어차피 11사를 투자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 짝수회라는 게 정확히 말하면은 2023년 11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가는 짝수입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차이가 더 심각하다. 짝수회가 정말 끔찍해가지고 볼 수도 없을 정도이죠. 그쵸? 우리가 IMF 후부터 꾸준히 짝수회에 투자를 했으면은 100원이 4원이 됩니다. 마이너스 96%. 끔찍합니다. 네, 유일한 예외는 2020년이었어요. 이때 수익이 좀 잘 났는데 2024년에 코로나 장갑 때 2022년이 되풀이될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총선까지 있죠. 짝수는 원래 끔찍한데 총선 전후 수익률은 더 끔찍했습니다. 이게 총선 짝수의 수익률이거든요. 이게 코스피, 여기 코스닥입니다. 보시다시피 2020년만 좀 바짝 좋았고 그것 말고는 좋은 애가 별로 없었습니다. 특히 코스닥은 너무 끔찍해서 정말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의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이게 그냥 짝수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총선이 있는 짝수회고, 보시다시피 50보 100보이긴 한데 그래도 총선이 있는 짝수의 수익률이 더 안 좋았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자, 총선 직전 11월 4월 수익률은 어땠는가? 네, 보시다시피 네, 별로입니다. 여기 보면은 그냥 짝수의 11월 4월에는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이 그래도 평균적으로 플러스가 나온다. 그래도 양호한 편이다. 근데 안타깝게도 올해는 총선이 있는 짝수에네 이런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총선이 끝나고 그 후에 5월 10월은 어떤가? 이것도 정말 눈을 뜨고 봐줄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그냥 짝수의 5월 10월도 오마이갓이거든요. 근데 총선 후 5월 10월도 오마이갓이고 그냥 짝수의 5월 10월은 오마이갓이기 때문에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정말 너무 끔찍해서 코스닥은 저도 이제 올해 4월 말부터 적극적으로 인버스를 사가지고 숏에 베팅을 할 겁니다. 네, 이제 코스피 코스닥 짝수 5월 10월을 추천하는 건 전 차마 이제 가문의 원수에게도 네, 못하겠습니다. 저도 이제 인류애라는 게 있는 사람이라서 아무리 가문의 원수라 하더라도 24년 4월 말에 가가지고
당신 코스피 코스닥 우리 한번 들어가자. 이게 못하겠어요. 이게 사람의 도리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지정학적 문제. 24년은 전 세계가 선거 파티라 합니다. 한국 총선도 물론이고 미국 대선도 잘 알려져 있지만 일본, EU 의회, 영국, 러우,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대만 총선도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이슈거든요. 그러니까 24년은 23년처럼 조용히 흐르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거 전에는 정치인들이 이상한 뻘짓을 많이 하거든요. 표를 위해서 별 이상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시나리오. 자, 예를 들면 인도와 파키스탄 선거한다 이거야. 그럼 이제 나름대로 표를 얻기 위해서 인도가 저 파키스탄 나쁜 놈들 한번 툭툭 쳐볼까 하고 파키스탄도 저 인도 나쁜 놈들 툭툭 쳐볼까 하다가 뭐야 네가 나 쳤어 이 새끼야 하면서 뭐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시나리오죠. 물론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런 게 선거가 전 세계적으로 많기 때문에 어디서든 뭔가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도 지금 내부적 문제가 좀 있죠. 이제 건설 그 PF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 부채가 너무 과다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한국은 안타깝게도 외부 충격 뭐 하나 이상한 거 튕겨도 한국 주식이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진짜 뭐 러우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기 멀리 어디 있는 나라들이잖아요. 거기 전쟁 빵빵 났다 하면은 한국 시장이 떨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늘 그래 왔잖아요. 한국 시장이. 네, 그래서 정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나라 뭐 부르키나파소 거기서 갑자기 핵폭탄이 발견될 때 뽀뽕 터졌어. 근데 그러면 우리나라 주식 떨어질 거 아니야, 그게.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내부 외부 전부 취약한 경제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데 좋은 거 미국 주식 버프, 금리 인하 버프, 바이든 재선을 승리하기 원합니다. 바이든 트럼프 저놈한테 질 수가 없어. 돈을 봅시다. 에이 파월 일로 와봐. 예, 파월 좋았습니다. 오케이. 제가 나보고 금리를 내리라고 하네. 내가 연임하려면은 바이든이 좋을까 아니면 트럼프가 좋을까? 바이든이 좋을 것 같네. 인하하자 이게 된다니까요. 왜냐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면은 이제 파월은 전 정부 사람이니까 이제 쫓아낼 가능성이 아무래도 좀 훨씬 더 커지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있는 게 본인 연임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바이든은 이걸로 좀 부족해. 여기 정부 돈 풀어. 가을이 경제 나쁘다 진다 하고 대선에 주식이 크게 하락하면 정권이 교체되었다는 사실을 바이든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펌프질을 할 겁니다. 이거 전 대통령으로 다 이렇게 해왔어요. 기존 대통령이 출마하는 4년차 대선, 그러니까 8년차는 아니에요. 그 4년차 대선에는 미국 주식이 오르는 거예요. 1932년의 마지막으로 손실이 발생했고 이 해도 배당까지 포함하면 수익이 났거든요. 그래서 올해가 1932년 후로 그 재선 대통령이 있는 그 선거에 그 손실이 발생할 것이냐 100년 만에 처음으로 난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I don't think so. 저는 S&P 500, 나스닥, 러셀 2000 소형주 콘텐츠가 좋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채권을 사는 게 좋죠. 지금 우리가 상승 후 동결기에 와 있는데 조만간 하락기가 올 거거든요. 그거 보면은 상승 후 동결기에 미국 채권의 연봉리 수익이 10%고 실제로 금리 하락기가 오면은 인하기가 오면은 이제 그때는 연봉리 수익이 29%로 급증하거든요. 그래서 미국 채권 좋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반도체도 아직 양호합니다. 제가 하루인가 이틀 전에 영상 하나 올렸죠. 이제 보면은 이게 그 한국 반도체 그 수출 증가율을 보여주는 차트예요. 1995년부터 지금까지. 이제 보시면은 잘 나가는 해에는 이제 맥시멈 전년 대비 60% 70%까지 많이 올라가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정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락할 때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0% 하락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최근 22년 23년 초까지 반도체 수출이 급감하다가 요즘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이죠. 그렇죠? 이걸 제가 분석을 좀 해봤거든요. 근데 뭐 사실 뭐 하루 이틀 전에 이미 말을 했죠. 그러니까 다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바닥을 치고 올라갈 때 들어가면은 1, 2년 정도는 반도체 주식이 꽤 좋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 평균적으로 그 2년 동안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80% 정도 먹을 수가 있었죠. 이제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확률을 냉정하게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자, 일단 디폴트 확률, 그 한마디로 그냥 랜덤해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은 34% 정도입니다. 보통 2년 정도 오르고 1년 하락하니까 그렇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반이에요. 코스닥은 원래 개떡 같은 주식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근데 1월 첫 5거래일이 안 좋을 경우에는요.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이 55%로 늘어나고 그 코스닥은 40%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오히려 좀 줄었어요, 이게. 그리고 짝수회에는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 55%, 코스닥은 70%였습니다. 최근에요. 그리고 총선에는 그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 50%, 코스닥은 67%였어요. 자, 근데 여기서 그래서 요거만 보면은 코스피가 하락할 확률이 뭐 해서 50에서 55%이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이 하락할 확률이
한 60%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그쵸? 자, 근데 그 반도체 버프가 좀 있죠. 왜냐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지금 아직 늘어나고 있고, 12월이 보니까 전년 대비 한 20% 정도 증가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좀 더 갈 길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몇 달 정도는. 몇 달 정도는 그래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커스피는 버프를 받는데, 커스닥은 못 받겠죠. 그죠? 커스닥은 반도체랑 관계가 크게 없으니까. 커스닥의 가장 큰 거는 뭐 2차전지 이런 쪽이잖아요. 메이커프로 이런 쪽이니까. 미국 버프는 커스피, 커스닥 둘 다 받습니다. 여기서 확률이 10에서 20% 정도 개선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왜냐면 실제로 미국이 잘 되면 한국도 어느 정도가 아니라 꽤 수혜 효과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큽니다. 참고로. 근데 지정학적 리스크 디버프 때문에 미국에서 받은 그 수혜가 또 많이 사라지게 되죠. 24년은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24년, 23년보다 어디서 뭐가 터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체 버프와 디버프를 보면 그래도 커스피는 10% 정도 버프를 받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 요 확률 55%에서 10% 깎아가지고 하락가 확률이 45% 정도 아닌가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근데 커스닥은 버프를 받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그냥 요거 합친 거, 요 세 개 합친 거가 한 60% 정도니까 그게 하락 가능성이 아닌가라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여기서 이제 주의해야 될 거는 여러분들이 확률이 동의를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야, 미국 버프가 어떻게 10에서 20%밖에 안 돼? 내가 보기엔 30에서 40% 되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걸로 확률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이지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할 수도 있어요. 반도체 버프? 그런 게 어딨어? 라고 하실 수도 있거든요. 또는 야 5에서 10%? 야 커스피가 반도체 비중 얼마나 큰데 말도 안 돼. 더 높여.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까지는 다 팩트입니다. 1004개는 팩트이고 그 밑에 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랑 동의하지 않으시면 숫자를 좀 바꿔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면은 됩니다.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커스피가 하락한 확률 45%, 커스닥은 60%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은 저랑 전혀 동의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나머지 요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중요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이제 강황국의 결론은 그냥 올해는 상당히 예측하기가 어렵다. 왜냐면은 아니 하락한 확률 45%, 상승한 확률도 55%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어쨌든 저는 살짝 비관론인 건 맞아요. 비관론인 건 맞고 특히 5월, 10월은 끔찍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가? 짝수는 총선해 원래 끔찍한데 1월 첫 5거래까지 망해버렸어. 그래서 지정학적 리스크도 어마어마해. 근데 11사 청국도 그래도 있고 반도체 버프도 있고 미국 금리 주식 버프도 있고 그리고 총선 전에 돈 풀기와 문제 미루기를 또 많이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4월 말까지는 그래도 꾸역꾸역 어떻게 버텨가지 않을까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때까지는 소형주 컨트롤 계속 할 거고 인버스로 해칭을 할 건데 지금 인버스가 이동평균선 밑에 있기 때문에 좀 안 하고 있는데 이동평균선 위로 올라가면 저는 다시 인버스 진입을 할 거고요. 그리고 5월, 10월에는 한국 주식은 제가 아마 아예 거의 안 할 것 같네요. 지금 5월, 10월을 보니까. 네, 그리고 2024년 하락폭은 이제 2150 아래까지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여기 한 분이 1900까지 하는데 이건 좀 오버인 것 같아. 나머지 분들을 보면은 2150, 2200 나왔으니까 또 이게 안 맞을 거잖아요. 애널리스트들은 늘 틀리니까. 그래서 하락폭은 저 2150까지도 이제 2150 아래까지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상승할 수도 있을 거거든요. 상승하면은 2950 이상까지는 가겠네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은 정말 하락 가능성, 상승 가능성 두 개가 다 열려 있는 해이기 때문에 하락하면 2150 아래까지 갈 것 같고 왜냐면 이분들이 다 틀릴 거니까. 그리고 상승하면은 2950 이상까지도 갈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 하락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보기 때문에 24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다시피 2024년 전망이 클리어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상황이 클리어하지 않기 때문에 25년 전망은 또 쉬울 거예요. 25년은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근데 지금 25년이 아니라는 게 이제 문제죠. 그래서 24년은 어렵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래서 유익하셨으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매번 강조드렸던 11사 천국이 3분의 1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어떠냐고요? 당연히 10월 말 이후 한국, 미국 주식, 한국, 미국 채권, 코인까지 모두 상승 흐름을 그리고 있습니다. 2024년에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시점에서 많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소해드리기 위해서 11사 천국 완전 정복 스터디를 준비했습니다. 스터디에서는 여러분들이 자산 배분의 효과를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모의 자산 배분 템플릿을 제공해드리고 월마다 리밸런싱 방법도 같이 공부합니다. 기절성도 미리 공부하고 베스트 전략도 연구할 수 있도록 스터디 안에서 전략 제안방도 운영이 되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전략을 벤치마킹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좋은 시기인 11사 천국에 저와 함께 하셔서 꼭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